114회 부가가치세 문제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에 1번입니다. 자, 1번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5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출 실적 명세서는 우리가 직수출 등과 같은 수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수출 신고 번호 내역을 쭉 입력해서 이제 신고하는 내역서죠. 자, 이때 여러분 수출 시 영세율 과세 표준을 우리가 산정할 때 환율을 적용할 때는 공급 시기 전에 그러니까 선적일 전에 만약에 환가했다라고 하면 환가액으로 과세 표준 신고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공급 시기 전에 외화를 받았지만 환가를 안 했거나 또는 공급 시기 이후에 만약에 받는 대가를 수령한다라고 한다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게끔 우리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BOB사에 직수출한 요 내역이 있고요. 선적일이 6월 15일이고 선적일 전에 환가를 먼저 했죠. 그러면 환가일의 환율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렌지 사건은 선적일 이후에 환가를 했으니까 이건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달러는 기준 환율이라고 하고요. 달러 이외의 외화는 이제 재정 환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환율을 적용해 준다. 그러니까 뭐 이해할 때는 그냥 기준 환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기 114회 회원 상위로 들어가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수출 시점 명세서 클릭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1기 확정이니까 기간은 4월에서 6월이죠. 1기 확정. 자, 수출 신고 번호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쭉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끝에 대문자 X라고 되어 있는 거랑 같이. 자, 1, 2, 3, 4, 5 그리고 77 그리고 1066X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은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선적일자는 2025년도 6월 15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통화코드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게 돼요. 자, 그러면 통화코드는 US 달러니까 미국이라고 조회하시거나 뭐 USD라고 조회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환율이 중요한데 지금 선적일 전에 환가했기 때문에 환가일의 환율인 1,300원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화 금액은 8만 달러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BOB사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렌지사에 수출한 거 22244 그리고 88 그리고 100077 대문자 X. 자, 선적일자는 2025년도 6월 15일이죠. 네,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외화 금액은, 유로화죠. 그래서 이 유로로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화 종류는 유로. 자, 그 다음 환율은 선적일 날의 환율이죠. 1,400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외화 금액은 52,000유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예, 어렵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으로. 그러니까 공급 시기 전에 환가가 됐다 그러면 환가일의 환율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환율로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신 다음에 자, 문제 보시면은 어,
기간이 2기 확정이니까요. 2기 확정이면은 10월에서 12월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고 어, 자,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시오. 자,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자료가 있는데 전자생계에서 발급품 과세 매출액. 자, 이거는 우리가 매출액 과세로 입력되는 사항이죠. 그러면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생계한서에 그러니까 과세의 생계한서 발급분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억 5,500. 자, 그리고 문제 보시면 종이 생계한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자, 이것도 생계한서 매출이니까 1억 5,500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계한서 매출 금액이 1억 6,75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후 매출액.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후 매출액은 영세의 생계한서가 되겠죠. 그죠? 금액은 1억. 자, 내국 신용장이니까 영세후 생계한서라고 써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계한서 발급 대상 거래니까 영세후 생계한서 쪽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의 대손이 확정된 게 132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 여기에 110분의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12만 원. 그렇죠? 132만 원인데 부가가치세액만 대손세액 공제 받는 거니까 12만 원을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매입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전자생계한 수취분 매입액이 일반 매입이 있고 일반 매입 중에 접대성 물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화물차도 있고요. 자, 화물차는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고정자산 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이쪽으로 반영이 돼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매입에 1억 8,5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매입에 240만 원 접대성 매입이 있죠. 그러면 접대와 관련된 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불공제인데, 불공제는 생계한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생계한서 수취분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1억 8,500하고 240을 더한 1억 8,740만 원이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1,870 이렇게 74만 원 포함이 됐다가 밑에서 차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밑에서 위에 생계에서 들어갔다가 동시에 접대와 관련된 건 불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 금액이 240이죠? 문제 보시면 240에 24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계한서 쪽 매입을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생계한서 수치분 매입 내역이 있고 여기 보시면 생계한서 수치분 매입 내역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물차는 고정자산으로 입력을 했고 일반 매입의 접대성 물품은 생계한서 수치 일반 매입에도 넣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액인데 자, 일반 매입액 요거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은 자,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생계한서를 받았는데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매입에 불공으로 해서 입력을 하지만 자, 이 부분은 아예 입력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거는 생계한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아예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매입은 신용카드 일반 매입 쪽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고정자산 매입은 고정자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정신고 누락분 카드 매입도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클릭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 쪽에 문제 보시면 1854 200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1855 420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매입은 아예 반영을 시키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고정자산 카드로 매입한 거. 그 금액은 고정자산 쪽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250, 45,455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25만 4,545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된 신용카드 매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정신고 누락분 이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와 관련된 우측에 요 예정신고 누락분 관련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신용카드에 대한 거니까 일반 매입이니까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여기 입력을 하시면 요 위에 39번에 합산된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일반 매입의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50만 원인가요? 5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는데, 자, 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쪽에 이제 대손세액공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죠. 여기 잘못 입력되어 있네요. 마이너스였죠. 이렇게 해서 대손세액공제는 우리가 공제받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잘못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다시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완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기타 사항을 보시면 자, 당사는 법인으로 전자생계와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나 종이생계와서 발급한 게 한 건이 있다. 자, 여기 있네요. 종이생계에서 발급한 거 1250만 원. 이거는 법인이 전자로 발급을 안 하고 종이로 발급을 하게 되면 1%의 가산세를 매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가산세를 적용을 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했으니까 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만 원부터 입력해 볼게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 원부터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가산세. 자, 지금 법인이 종이로 발급한 게 1250이 있죠. 그러면 가산세 종이로 발급했을 때에는 62번 아니면 64번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 등 칸에다가 넣겠습니다. 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1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 1%가 반영이 됩니다. 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해봤고요. 자, 내용이 또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입력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자, 문제 보시면 1기 예정신고 기간 전자신고하는 겁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1기 예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들어갔더니, 자, 지금 마감이 되어 있지 않죠. 실제 시험에서는 마감이 되어 있으실 건데, 이게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다 보니까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연습하시는 거니까 마감을 한번 눌러서 연습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마감을 눌러서 강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마감이 되어 있으세요. 마감이 되어 있으신데 지금 이게 데이터를 변환해서 하다 보니까 마감이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마감이 돼 있으니까 쭉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 연습하실 때 여기 데이터 변환 때문에 마감이 안 돼 있으시면은 이렇게 강제 마감을 한번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거의 마감되어 있다라고 문제 기출에 나왔었기 때문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기 예정 신고 1월에서 3월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제 마감을 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신고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마감된 부가세 신고서 자료가 불러져 오고요. 자, 그리고 제작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비밀번호는 거기 보시면 1, 2, 3, 4, 5, 6, 7, 8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시험 데이터에서는 여기에 메인 매출 전표, 매출 저별 생계사 합계표, 매입 저별 생계사 합계표도 다 마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 변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홈택스 변환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안내 절차는 닫고요. 자, 여기 파일 찾아보는 거 들어가서 자, C 드라이브 맨 밑에 이렇게 파일이 제작되어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자, 형식 검증하기 1, 2, 3,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형식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까지 눌러주시고 전자신고 파일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불러오지 않은 이유는 그 합계표가 마감이 안 돼서 그래요. 합계표도 마감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실제 시험 데이터에서는 이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 지금 생긴 합계표가 마감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오류가 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요거까지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요 마감이 안 돼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요거를 먼저 마감을 하시고요. 합계표를 먼저 마감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고서를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마감을 해서 어, 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도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계산서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신고서로 가서 1월부터 그러니까 부속 서류부터 먼저 마감이 돼야 돼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마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죠. 이렇게 마감을 다 부속 서류 이런 합계표나 이런 것도 마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데이터가 마감이 안 돼 있으신 데이터일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마감 금방 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작을 눌러주시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홈택스로 가서 요 안내 화면 닫고요. 똑같아요. 파일 찾아보기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형식 검증하기부터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혹시라도 데이터 변환 때문에 마감이 안 돼 있으시면 그 합계표 마감하시고 신고서 마감해서 평소 연습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마감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바로 전자 파일 제작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산인데요.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이제 결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4번에 1번 보시면은요. 자, 단기 중에, 자, 여기 단기 중에 현금 시재가 부족해서 현금가 부족 처리했던 120만 원의 원인이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자, 다음 항목별로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했던 현금가 부족을 대변으로 없애시고요. 그렇죠? 자, 불우유토끼 성금한 거는 기부금으로, 거래처 직원 축의금 낸 거는 접대비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2월 31일자로 가서
자, 대변에 현금과 부족 먼저 없애볼게요. 없애고 120만원. 자, 그리고 차변에 문제 보시면 성금 낸 거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100만원. 자, 그리고 결혼 축의금, 거래처 축의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제조부의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전액을 즉시 비용 처리하였다. 지금 보험 기간이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말까지니까 이 360만원 1년치 보험료 중에 내년도 5개월치는 올해 보험이 아니죠. 올해 보험료가. 그럼 360만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30인데 곱하기 5개월치 하면 150만원이 내년도에 해당하는 성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용을 이연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성급 비용. 자, 금액은 150이죠. 자, 그리고 대변의 보험료. 자, 보험료인데 문제 보시면 제조부 생산 공장의 화재 보험료니까 500번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표자에게 대여한 2천만 원인데요. 대여 기간이 이제 올해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대요. 문제가 좀 특이했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미수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낼 텐데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딱 1년치 이자를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문제가 좀 특이했었죠, 그죠?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4.6% 해보시면 9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계산기를 두시고 바로 계산을 눌러서 바로 입력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차변의 미수수익이 아니죠.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보통 예금인데요. 자, 금액은 아까 얼마였죠? 92만 원이었죠. 92만 원. 자, 대변에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자 수익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음에 세 가지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결산자를 입력해서 이제 우리가 불러오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법인세에 대한 거예요. 840만 원 1년치 세금인데 선납세금으로 미리 낸 게 580 있죠. 이것도 결산자를 입력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리가 대손에 대해서는 상단에 대손 상각을 클릭해서 자, 지금 대손 추정률이 몇 %죠, 여러분? 1%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대여금에 대해서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밑에 거는 스페이스만 누르고 엔터 쳐서 내용을 지우셔야죠. 반영하면 안 되니까. 자, 외상매출금, 그리고 받으러 옴, 그리고 대여금. 자, 요 금액 그대로 갖고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옴은 매출채권, 즉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의 금액이 반영이 되고요. 또 미수금 같은 경우에 미수금이 아니라 지금 대여금이었죠.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안에 기타의 대손상각 안에 대여금의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입니다. 자, 법인세는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자, 선납세금이 문제 보시면 5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조회가 또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580 입력하시고요. 가끔 보면은 뭐 선납세금이 실제 입력된 데이터는 580인데 뭐 선납세금은 500만 원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50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걸로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요 금액 맞게 주어지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뭐 그렇게 가정한다라고 나오면 그대로 그 금액 제시된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추가로 내야 될 게 얼마일까요? 840에서 580만 원 미리 낸 거 빼면 260만 원을 추가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840만 원 법인세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만 분계가 생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 결산 수정 분계 문제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